그런가요? 밤에 갈까요, 우리? 네, 저희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현재 시각으로 10일, 우리나라는 13일 새벽 2시에 애플 아이폰 5가 드디어 공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막 나왔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정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이폰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뉴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루머가 또 실제로도 나왔죠. 실제로 사진 뭐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작된 사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뉴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해상도가 바뀌니까 아이패드처럼 뉴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요번에 그 티저 보니까 이렇게 10일 날 발표한다고 돼 있고 밑에 O자로 이렇게 그림자가 그렇죠. 져 있더라고요. 네, 그림자가 그 O자의 의미를 뭐 다른 거 말고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오히려 미끼 아닐까요? 납치지. 근데 애플이 여태까지 뭐를 미끼를 던져도 의미 없는 미끼를 던진 적이 없어요. 뭔가 나중에 해석해 보면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저런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저 O자가 뭐 5가 아니겠느냐. 밑에 화면 보니까 5가 이렇게 보여요. 네. 혹시 저걸 S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농담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또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분들께서 이 스펙이나 사양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신다면 이따가 이제 전후에 공개될 때 한번 또 맞춰보는 재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애플이 뭘 하든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요. 네. 너무 시니컬하세요. 네, 뭐 애플을 뭐 하든 말든 상관이 없긴 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 과연 액정이 커질 것이냐. 되게 고수했거든요. 말 그대로 3.5인치를 네. 고수했는데 지금도 아까도 이제 막 얘기 나왔는데 3.2에서 7호냐 아니면 4인치냐 이 얘기 가지고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4인치냐? 4인치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3.75하고 의미가 있죠. 4인치하고.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동안에 사실 애플이 고수해온 거는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 때문에 해상도를 철저하게 호환성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딱 곱하기 2배 딱 늘리는 식으로 늘렸는데 3.75가 되든 4가 되든 이 해상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해상도가? 가로세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상도에?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애플은 여태까지 해왔던 그 행태로 봤을 때 분명히 그립감을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폭은 이거보다 넓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LCD 사이즈를 키울 거고요. 키웠을 때 분명히 해상도의 변화는 생기는데 그렇죠. 그 해상도의 변화에 따른 앱 개발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또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아이패드에서 이미 한번 검증됐던 게 해상도가 맞지 않아도 스케일링 해가지고 피팅해주는 이미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2배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피팅이 딱 안 돼요. 2배로. 실제로 뉴 아이패드에서 보시면 그 아이폰용 앱을 딱 켰을 때 딱 2배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위아래가 약간 남든가 이게 뭐 맞은 안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현재 나올 것까지 혹시 가만히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또 싶고. 근데 그렇게 해상도가 바뀌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급격한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는, 전량 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근데 애플의 정책이 맞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아마 지원이 될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에뮬레이터나 뭐 변환 기술이 아마 분명히 지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신을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최 대표도 얘기 잘했지만 이 그립감이라고 해서 이 폭은 넓히지 않고 위아래의 크기를 넓히겠다. 이게 이제 뭐 거의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대체로 그렇게 예상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실제 해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아이콘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2배가 되든 안 되든 결국 그 왼쪽 오른쪽 폭까지 달라지면 이건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근데 위아래가 변하는 건 차라리 기존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위아래 뭐 까만 테두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이 오히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변화를 많이 안 줘도 되는. 그래서 그 상태바가 항상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얘기가 수도 나온 있고, 게 그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면 오히려 그 많은 변화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해상도가 안 변하는 것도 생각은 했었어요. 사이즈만 커지고 해상도는 변하지 않아도 사람 눈은 인식할 수 없거든요. 이미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느끼는 소비자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네요. 제가 뭐 그냥 별로 애플을 사랑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애플을 사랑하진 않아요. 애플은 뭔가 혁신의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맥 빠진 느낌을 갖게 되네요. 이번 거는. 근데 근데 이번에 지금 뭐 발표 안 지문 했잖아요. 인식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던데 뭐 또 LTE 지원 여부에 가장 관심이 그쵸. 많이들 LTE가 쏠리더라고요.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근데 뭐 LTE가 지원이 되든 지문을 인식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명 대표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정말 피부로 느끼는 혁신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 해왔던 혁신은 굉장한 파괴적인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전부터는 파괴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도 대충 이럴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예측 가능한 지금 혁신들을 하고 있어요. 존속적인 혁신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애플이 갖고 있는 색깔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정통하다고 하니까 슬프잖아요. 정통한 그 내부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루머에 의하면 네. 오늘 루머는 뭐야? 그 요즘 그 루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셀을 탑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기정 사실화되고 있잖아요. 인셀이 뭐예요? 인셀이란 게 지금까지는 터치를 네. LCD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였거든요. LCD가 있고 유리가 있고 네. 그 약간 이제 공기층이 있고 이제 터치가 네, 네.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그 이제 유리 밑으로 그러니까 그 LCD에 그 셀 하나하나하고 그걸 이제 섞어 넣는 거죠, 터치를.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마치 그 그래픽을 직접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된다. 웃기지 이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그 텍타일 그 관련된 특허가 있어요, 애플께.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게 드디어 이번에 근데 구현될 거다? 저는 그거는 요번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아직 정통한 통신. 아니 인셀이 안 정통한 된다. 그러니까 정통한 통신 그게 아마 정통부 출신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인셀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뭐 LG 디스플레이, 샤프, NEC에서 인셀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뭐 네. 소식들이 이미 사실은 네. 뭐 누출이 됐었고요. 다만 그 인셀의 장점은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얇아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뭐 누출된 사진에서도 얇은 우리가 폰을 봤었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뭐 출시되면 가격대는 어떻게 예상들 하세요? 지금 갤3가 또 많이 많잖아요, 사실. 아이폰 5와 또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야, 있는데. 갤3 얘기하니까 버스폰. 그죠? 버스폰도 네. 얘기 얘기가 나와야 안 되네요. 나올 수가 없죠. 언제 버스 오나요? 하나 사야 되는데. 저번 주가 피크였잖아요, 주말에. 버스폰이 뭔지는 아시죠? 아니요, 저 그 얘기 듣고 처음, 네? 이렇게 굉장히 의문을 가져서. 건전한 소비자시네요. 아, 그런가요? 버스폰을 네. 사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항상 다 제값 주고. 버스를 아마 오. 타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뭔가는 샀는데 그게 버스폰인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 좀 괜찮아요. 버스폰이 뭐예요? 그러니까 버스 떠난 뒤 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왔다가 사라지고 딱 버스에 탈 수 있는 만큼만 사람들 태워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는 초저가 폰이죠.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통신사가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얹어서 네. 시장에 내보내고 그게 이제 널리 홍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갤3가 네. 이제 굉장히 최신작이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그런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버스폰까지 얘기가 근데 나오고. 거꾸로 보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 영업적인 전략으로 제가 유추하건데 아이폰 5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약정이 막 풀려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약정이 막 풀려가는 시점에 빨리 그 물을 흐려놓는 작전을 좀 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금 요번 17만 원 버스는- 정도까지 네. 내려갔다는데 이번 버스는 아이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폰 그래요?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그 LTE 점유율의 통신사 간 격차가 약간 어긋날 때 보통 이런 대란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후발 통신사가 이거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영업부가 이제 무리수를 쓸 수도 있죠. 근데 한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연쇄 효과가 나잖아요. 네.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도 어느 정도 또 보조금 좀 얹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특급 버스라는 6만 원대까지는 떨어졌대요. 아주 일부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아직 끝났습니다. 그 지금. 주가 완전 다 끝나는 끝났어요. 금요일 그리고 월이 끝나는 월말에 금요일이 가장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들의 그 집계하는 실적을 마지막 챙기는 집계하는 시점이기 마지막 때문에. 타임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복잡하네요. 뭐 캐리어 이통사 간의 뭐 점유율 데이터도 아마 그때 집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많죠. 이런 그 공평하게 어떤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이게 변칙적인 형태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뭐 네. 약정 안 걸고 저 이제 외산폰을 써서 외국에서 샀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불을 해주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댓글 보면요. 저는 갤로트 살 겁니다 하면서 지니 JJ님께서 아이폰 LTE 모델 안 나올 듯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시고. 그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LTE가 이제 주파수의 대역폭이 서로 네. 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는 게 있어서 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한승희님께서 나왔어요. 올려주신 것도 그런 얘기네요. 네. LTE 전국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KT가 제일 비슷하죠. 그런가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KT와는 주파수 대역이 맞지만 SK로는 수도권만 되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폰 애플 입장에서도 네. 그 LTE를 제가 보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그 3사, 4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네. 특히나 뭐 다들 그 걔들도 지금 LTE망을 막 확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상황에서 LTE를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이건 진짜 예, 바보짓이고 그 스크린 크기 좀 키운 거 가지고 뭐 새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LTE는 거의 기본 지원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저는 단지 그건 이제 한국용 주파수까지 지원을 할 거냐라는 건 이제 시장 크기에 따라 좀 판단할 문제인데 한국은 좀 뭐 솔직히 애플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우선순위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LTE 지원은 애플 입장에서는 해야 그나마 좀 뉴 아이폰 내지는 뭐 아이폰 5라고 할 만하지 그것도 없이는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요. 애플은 개발할 때 다 해놔요, 미리. 그러니까 아마 전 밴드에 대해서는 다 개발이 돼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출시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네. 아마 뭐 조율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뭐 3G는 소위 이제 월드폰 전화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되는 게 있지만 LTE는 아직 그 정도로 집적은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애플이 뭐 그런 기술이 어느 만큼 또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적일 가능성이 좀 크죠, 현재로서는. 그 LTE 전국망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LTE의 타이밍을 지금 잡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폰 얘기들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아이폰이 800만 대 팔린다, 1000만 대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계속 아이폰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만 사고 네. 과연 얼마나 팔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각자 네 분 다 예상. 뭐 이제 솔직히 국내에서 아이폰의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폰 5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팔릴 거냐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잘해야 뭐 200만 대? 뭐 이 정도? 200만 대면 꽤 팔린 거 아니에요? 200만 대면 상당. 아니 뭐 아니요, 그래도 200만 LTE로 연간 단위로 이제 200만 대면 꽤 팔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1000만 대씩 팔리거든요. 네. 그러면 해마다 1000만 대씩 팔리는데 갤럭시 예. 노트 3가 50일에 1000만 대를 돌파를 그럼요. 했대요. 50일 만에. 그래서 물론 그 1000만 대는 국내만의 네. 1000만 대는 아니겠죠. 다 하죠. 네. 저는 사실 일단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쓰진 않으니까 관심이 없긴 한데 네. 남들 몇만 대 예상.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애플의 30%를 넘지 않는 법칙 있죠.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30% 앞만 잘 팔려도 30% 절대 못 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만 대가 무난한 숫자네요. 그러네. 200만 대로 가시죠, 우리. 우리 하고 온 거예요. 200만 대 더 팔면 안 돼. 합의를 보셨다니까 제가 대수는 말하지 않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쨌거나 분명히 애플의 제품에도 매니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는 계층이 존재하고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제품만으로 느끼는 사실은 차별성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갤럭시 노트 2라든가 S3라든가 뭐 이런 것들 쉽게 사는 이유들이 이미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숫자를 논하는 거는 이제 필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생태계가 처음에 우리한테 닥쳐왔을 때 사실은 다른 곳에서 없었던 새로운 생태계였고 애플리케이션도 많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도 색달랐고 지도나 이런 데에서도 GPS가 동작하고 있었고 증강현실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었고 되게 혁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신기했죠, 한마디로. 그때 정말 신기한 네. 거죠. 사실 이제 그게 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것들- 그런 모습이 과연 나올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인터넷이 막 깔릴 때 인터넷이 얼마나 깔리고 얼마나 빠르고 이거에 막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 때문에 우리가 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을 버는데 이제 모바일 생태계가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 얼마든지 올려가지고 다양하게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밤 지나고 또 4명 다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하고. 아, 저는 구경을 한번 하러 갈 예산은 용의는 예산은 있어요. 잡아놨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발표한다고, 소개해주세요. 근데 발표한다고 바로 살 수 보려고요.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려면 한 11월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또 대기 수요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아이폰도 있지만 노키아 폰도 요새 뭐 하나 나온 거